안녕하세요. 2019년 들어서 오늘 처음 이제 제가 치료를 하면서 이렇게 만나뵙게 됐네요. 지난 치료가 10월 25일 2018년도 했었는데 4개월 만에 또 이렇게 제가 치료를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치료를 했었고 그리고 오늘 봤을 때 좋아진 부분도 있고 또 갖고 계시던 증세 부분에 재발의 현상이 나타난 그런 부분들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치료할 때 그 모든 원인들을 찾았고 그것들을 치료를 마쳤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치료를 한 것들이 여기서 어떤 땅에서 어떠한 주파수가 이렇게 우리 환자분의 하복부 쪽을 향해서 올라가는 무엇인가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또 어떠한 이들로 말미암은 병증이 발견이 되었고 또한 뒤편의 척추 부분에도 그러한 것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우리 환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증세 중에서 얼마 전에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하셨을 때 자궁에 암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산부인과 검사에 소노그램이나 이런 검사를 하면 어떠한 음영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사진 촬영을 할 때 암종이 생길 부분들은 보통 검거나 이렇게 어떠한 쉐이드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병원에서 검사를 아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궁에 암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바로 오늘 제가 처음으로 발견한 이것이 그것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제일 처음에 찾아진 것이 토션 필드로부터 올라온 반생명 주파수의 공격 중증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토션 필드라 하는 것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의 파동이 있는 곳은 라이프 필드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Universal Oscillation and Resonance Field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정상적인 또는 생명의 주파수로 파동으로 가득한 그러한 우주가 바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그런 우주이면서 그 우주에는 창조주의 기운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어로 표시를 하자면 Universal Oscillation of Life 또는 Universal Oscillation and Resonance of Life,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명칭을 붙일 수가 있는데 그것과 반대로 인간의 생명 현상을 망가뜨리고 병을 앓게 하고 궁극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또 그러한 필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토션 필드라는 반생명 주파를 만들어내는 반 시계 방향의 스피닝을 일으키는 그러한 어떠한 에너지 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부터 이렇게 반생명 주파수의 공격이 이렇게 올라왔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왜 이 환자의 몸에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예, 이분이 사시는 지역적인 그 조건하고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도 여러 번 제가 달무리 방사선이나 달 방사선은 인간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굉장히 위험한 방사선, 레이디에이션을 방출하고 있다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 환자분은 직접 달을 마주치는 일을 많이 피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달무리 방사선이 바다에 충일한 후, 바다에, 이분이 바로 그 태평양 연안에 사시는 그런 환자분이신데, 바다에 가득한 달 또는 달무리 방사선이 달에 충만한 후 비에 섞여서 또 습한 공기를 통하여 지각으로 떨어져 내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에 지각 표면으로부터 다시 올라온 후 이렇게 하초, 이분의 하초죠. 자, 하초라는 것은 한의학적인 용어입니다. 우리가 인체를 구분할 때 상체, 하체라고 체를 쓰지만 우리가 에너지의 그 몸의 신체 구분을 할 때는 초, 상초, 중초, 하초 이렇게 나누는데, 상초는 가슴과 폐와 심장이 있는 부분을 우리가 에너지, 기의 그 성분으로 성질로 나눴을 때 상초에 해당하고, 중초라는 것은 우리의 소화기관이 밀집되어 있는 우리 복부 부분이 중초에 해당하고, 하복부 즉 비뇨생식기계가 에너지적으로 밀집되는 것을 하초라는데, 바로 이분의 하초에 달무리 방사선이 비에 섞여서 땅에 떨어졌다 다시 지각에서 올라왔다 이렇게 나오고, 이 하초 중에 특히 자궁 부분에 마구 적체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토션 필드로부터 올라온 달무리 방사선이 자궁 안에 적체되어서 암 씨앗 중을 마구 발현시키는 중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산부인과에서 검사하신 그 검사가 아주 검사가 잘 된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암 씨앗이라는 것은 아직은 암이라고 병원에서 발현이 이것은 암이다라고 규명을 하기 이전의 단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암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라고 나왔는데 정확한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실은 암의 씨앗이 여기저기 흩뿌려져 있고 지금 그것이 발현 중이라 계속 발전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제 검사에 그 발현 중인 암종이 2종이 발견이 됐습니다. 아나플라스틱 카르시노마라는 암의 씨앗과 어펜디모마라는 2종류의 암의 씨앗이 발견이 됐습니다. 아나플라스틱 카르시노마라는 것은 상피세포 종인데 아직은 분화되기 전에 미분화되는 그런 암종인데, 보통 이런 암종은 굉장히 그 위험한 그런 악성 중량의 일종입니다. 그 다음에 어펜디모마라는 암종은 주로 상부, 뇌나 또는 척추신경에 발생하는 그런 암종인데 그 2가지 암종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에서는 가능성이 있다 했지만 자신의 뇌파를 판독했을 때는 이미 깊은 곳에 2가지의 암종이 발현을 했고, 그 원인이 되는 달무리 방사선을 자궁에서 전부 다
클리어하고 상쇄시키는 치료를 했고, 또한 이 두 가지 암종을 녹이는 그런 치료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암종들에 의한 증세가 나왔는데, 자, 아나플라스틱 카르시노마는 이렇게 자궁의 주변에 이렇게 주변 쪽으로 그 씨앗들이 다닥다닥 지금 발현이 되기 시작했고, 어펜디모마라는 것은 자궁의 중앙 부분에 이렇게 발현이 됐다 하고 나오고,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어펜디모마라는 암종은 이분의 척추신경에도 벌써 이렇게 퍼져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어펜디모마가 척추로 벌써 퍼졌기 때문에 나타난 증세가 팔과 무릎의 통증을 유발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우리 환자분께서 3년 전에 삔 무릎 후유증으로 아프고 잠잘 때도 무릎이 불편하고 아픔,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오른쪽 팔은 조금만 써도 얼얼하게 아파서 쓰기가 힘듦,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어펜디모마라는 암종이 유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팔과 무릎의 통증을 유발했다 하고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가지 아나플라스틱 카르시노마와 어펜디모마 두 가지 둘 다의 암종으로 생긴 그 종양의 그 씨앗입니다. 아직 큰 종양이 아니라 병원에서 완전하게 발견은 못했지만 가능성을 발견을 했는데, 이 두 가지 종양에 의해서 생긴 증세는 환자분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은 증세인데, 제 테스트에 냉대하 형태의 자궁출혈이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냉대하 형태의 자궁출혈인데, 그것이 아주 양이 많은 것이 아니라 늘 습한 느낌의 회음부 부분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속옷에 어떤 축축한 느낌의 그런 습한 그런 느낌을 주는 증세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사실은 그것이 그 출혈, 피를 동반한 냉대하가 습한 느낌을 주는 그런 증세로 나타났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치료로 그 원인이 되었던 달무리 방사선을 전부 클리어를 했고, 두 가지 암종을 다 클리어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다 완료가 되는데 14주 정도가 걸려서 이 모든 것이 완전히 깨끗하게 치료가 된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치료 전에는, 자, 이 부분은 달무리 방사선이 올라가는 경로고 자궁 쪽인데, 네, 치료 전에는 이 달무리 방사선이 아직도 계속 자신의 몸의 에너지 필드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생체 파동이 완전히 막혀 있었는데, 예, 치료를 마치고 나서 자, 본인의 건강한 시계 방향의 생명 주파 파동의 기의 흐름이 회복된 것을 여러분이 또 우리 환자분께서 보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자궁의 부분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달무리 방사선이 굉장히 많이 거기에 쌓이면서 아나플라스틱 카르시노마라는 종양 씨앗과 어펜디모마라는 종양 씨앗이 벌써 자리를 잡았지만 다 녹이고 파괴시키는 치료를 마쳤기 때문에 이렇게 잘 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척추에 퍼진 어펜디모마라는 종양의 씨앗 부분이 바로 이 척추에 벌써 퍼졌었는데, 예, 역시 이 또한 전부 치료를 마쳤고 14주 후에
완전히 몸에서 다 파괴되어서 아무런 그 씨앗 종류까지도 남아있지 않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이것은 첫 번째 치료했던 거고요. 이것은 제가 암종을 치료할 때 쓰는 이 두 가지 암종의 파동이 들어있는 주파수를 담고 있는 그러한 용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제가 그 암을 치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발견된 것이 오른 무릎을 중심으로 이렇게 넓은 부분에 무엇인가가 산재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찾았습니다. 또한 왼쪽 무릎 뒤에도 이렇게 무엇인가가 있어서 이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3년 전에 무릎을 삐었는데 후유증으로 아프고 잠잘 때도 불편하고 아프다 했었는데 바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삔 후에 아직도 아픈 무릎과 또 다른 쪽 무릎도 역시 아프다 이렇게 나왔고요. 인대 손상 부위에 많은 균일류가 번식 중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이 무릎을 삐었을 때 그때 그 염증이 생겼는데 그때 아마도 생긴 균류가 아직도 번식하고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그 균류가 두 가지를 찾아서 오늘 치료를 했고, 한 가지는 진균류, 영어로 하자면 유마이시트, 다시 말하면 아주 여러 종류의 곰팡이류입니다. 우리가 곰팡이 하면 fungus, yeast, mold, mildew 또는 miasmic melt, miasm 이 정도는 우리가 또는 캔디다야 이러한 종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진균류인데 그 이외에도 곰팡이 킹덤에는 어마무시한 종류의 그런 곰팡이류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치료할 때는 진균류라는 유마이시트를 총체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생체 파동을 그 패턴대로 치료를 하게 되어 있는데 바로 그 진균류와 그 다음에 박테리아 종류가 있어서 이분이 염증이 심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전에 삔 무릎 인대가 아직도 잘 완벽하게 아물지 않게 되었고 현재 관절염 중증으로 세균이 번식하고 있는 중 이렇게 나왔고 바로 오늘 그 세균을 찾아서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관절염 치료가 안 되는 이유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손상을 입으면 그 부분에 그 이뮨 시스템이 약하게 되어 있고 늘 다른 조건들이 들어올 때마다 제2차, 3차로 손상을 입게 되어 있는데 무릎을 삐었고 그것이 또한 관절염이 인대가 완전히 손상이 치료되지 않은 이유는 바로 근심 걱정의 신경 물질이 담이라는 것은 간담 할 때 담이죠. 담즙을 이렇게 저장하는 그런 주머니죠. 담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은 우리가 희노애락의 여러 가지 신경의 그 스트레스를 겪을 때 인체의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 또는 신경 감성 독을 분비하게 되어 있고 그때 분비된 독 종류는 감성의 종류에 따라서 오장육부에 들어가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양방의학에서는 이러한 기전을 여태까지 들어본 적은 없지만 이것은 한의사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간은 분노의 신경독을 간직하게 되어 있고, 담은 근심, 걱정 또는 해결되지 않은 그러한 어떠한 그 한이라든가 또는 resentment, bitterness, 영어로 하면 그렇게 되겠죠? 예, 그러한 것이 들어가 쌓일 때는 담으로 들어가서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담은 신경을 컨트롤하는 그런 신체 부위가 있는데, 담은 반드시 무릎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에 그 손상이 자주 있거나 무릎이 약해지거나 무릎에 통증이 있는 분들은 담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주로 무릎으로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우리 환자는 그 근심, 걱정, 신경 전달 물질 또는 신경독이 담에 지속적으로 쌓임으로 해서 담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무릎에 이렇게 관절염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잠복된 치명 감성 독을 오늘 제가 또 마찬가지로 치료를 마쳤습니다. 네, 그래서 이 환자분이 아까 추가적으로 말씀하셨던 3년 전에 삔 부분이 아프고 잠잘 때도 불편하다 했었는데 바로 이러한 기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치료를 하기 전에는 이쪽 무릎이 아주 건강한 생체 파동이 기가 막혀 있었고, 그 원인들은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들이 원인이었습니다. 네, 치료를 마치고 나니까 진균류나 박테리아는 완전히 박멸되게 될 것이고, 또한 그 안에 쌓여있는 근심, 걱정의 신경독이 사실은 다리에 쌓여있는 것이 아니라 무릎에 쌓여있는 것이 아니라 이분의 담에 쌓여 있어서 담이 주정하는 무릎 쪽의 신경 부분에 염증이 생기면서 아팠다, 그렇게 나왔었는데, 예, 지금은 전부 다 아주 건강한 그 생체 파동을 회복한 것을 보고 계십니다. 예, 이쪽 다리는 오른쪽 다리보다 심하진 않지만 역시 이 부분에도 동일한 그런 기전이 있었다 하고 나오고, 역시 모두 다 치료를 마쳤습니다.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근심, 걱정이라는 그런 것은 사실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감성 종류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피치 못하게 마주치는 것이 근심과 걱정의 주파수들인데, 예, 오늘 이 치료를 진도지휘하시고 그 치료를 할 수 있는 생명 파동, oscillation of life 또는 resonance of life죠. 창세기에 인간을 지으시고 그 코로 기운을 불어 넣으셨을 때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도다라는 그런 것처럼, 인간은 원초적으로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이지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우리에게 접속이 될 때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여러 이유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의 파동에 그 공명 안에 우리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여러 가지 그 신체적인 또는 영적인 또는 감성적인 그런 문제가 생기겠지만, 오늘 치료를 받으심으로 해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의 진동 안에 거하게 되실 것이고,
육신의 질병이 고쳐지겠지만 또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영에 우리가 다시 거하게 됨으로써 만사가 형통하게 되실 것을 또한 제가 확신합니다. 예,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찾은 치료가 있는데요. 자, 이분이 대장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대장을 쭉 따라 올라가 보니까 이분의 옆구리 쪽에 신경을 쭉 따라 올라가고 다시 척추로 내려오는 신경을 쭉 따라 올라가다 보니까 머리 꼭대기의 어느 부분에 와서 딱 점거한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이 이 문제의 원발 지점이고 여기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대장으로 내려온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떠한 증세를 주었는가 하면 우리 환자분이 설사를 자주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환자분은 원래부터 좀 설사가 많이 있으셨고 그동안 치료로 그 많은 종류의 설사의 원인들을 다 치료를 마쳤습니다. 그러고 오늘의 설사는 그동안 있었던 그 설사와는 다르게 제 테스트에는 세사 이렇게 나왔습니다. 세사. 극세한, 극세. 세사라는 것은 우리가 비단도 굉장히 오리 가는 것을 세사라 그러죠. 아주 가는 물줄기처럼 떠밀리듯이 나오는 설사 종류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설사가 제가 정확하게 얘기는 듣지 않았지만 그렇게 물줄기처럼 확 떠밀리면서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그런 설사의 종류에 대한 이제 원인이 나왔고요. 이유는 미상핵. 미상핵. 이것은 뇌핵의 한 종류입니다. 영어로는 커다 뉴클리어스 이러는데 커다라는 것은 말의 꼬리 모양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미상핵 부분에 독성 물질이 감염이 됨으로써 예민성 대장염과 신장염이 생긴 경우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민성 대장염이 이 미상핵의 감염 때문에 생겼기 때문에 가는 물줄기처럼 세사 종류의 설사가 나오면서 신장에서 그런 독성 물질을 거르지 못할 때 생긴 신장염이 생겼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 증세는 자고 나면 피곤하고 잘 부어서 아직도 신장이 안 좋은 느낌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분은 원래 또 신장염이 있으셨죠, 우리 환자분. 예전에 모든 것은 다 치료를 했는데 오늘은 다른 이유로 생긴 그러한 예민성 대장염과 신장염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독성 물질에 감염이 되었는가 하고 나오니까 염소라는, 자, 이건 소독제로 쓰이는 약제입니다. 화학약품이죠. 염소가 마시는 물에 의해서 들어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수돗물은 반드시 소독을 해서 각 가정으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미생물이나 세균을 죽이기 위해서 쓰는 그 화학약품이 염소 종류인데 그 염소가 들은 물을 마실 때 그 물에 독성 물질이 뇌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뇌 중에 특히 미상핵이라는 그 커다 뉴클리어스를 감염을 시키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정수기는 무엇을 거를까요? 여러 가지. 근데 이제 아마 이분이 정수기 물을 마신 것 같습니다. 또는 우리가 흔히 마시는 그 드링킹 워터는 수돗물을 정수해서 파는 그러한 물들이 많은데 정수의 종류는 여러 가지 그 여과기를 거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리버스 오스모시스, 그래서 거꾸로 삼투압을 이용한 그러한 물들이 있기도 한데 염소라는 것은 하나의 기화될 수 있는 그러한
화학약품이기 때문에 정수된 물에도 염소는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물 마실 때 염소가 포함된 물을 마셨고 또는 국을 만들 때 커피를 드실 때 이러한 물로 했을 때 이 염소가 몸에 들어가서 미상하게 쌓였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미상핵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미상핵은 우리의 신경 중에서 대뇌신경 12쌍과 척추신경과 마미신경을 컨트롤하는 실질적인 대장의 역할을 하는 그런 신경입니다. 우리의 핵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뇌기저핵이 있고, 뇌기저핵은 온몸의 신경을 전부 컨트롤하는 그러한 가장 대표적인 뇌신경핵이지만 미상핵은 주로 척추신경, 대뇌신경 12쌍, 그 다음에 마미신경을 컨트롤하는 헤드쿼터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미상핵이죠. 꼬리미자, 모양상자 핵인데 말꼬리 모양처럼 생긴 이 미상핵이 이분의 스파이널 너브, 즉 척추신경을 컨트롤 못했습니다. 왜냐? 염소독이 가득해서.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마미신경을 컨트롤을 못해서 민감성 또는 예민성 대장염이 생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참고적으로 이것은 제가 한의사 선생님들을 재미 한의사 선생님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제가 쓴 책입니다. 자, 여기에 척추신경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신경은 좌우로 이렇게 한 가닥씩 나가서 온몸을 서플라이를 하는데 우리가 두 번째 요추부터 시작해서 골반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마미신경이라는 말꼬리, 그러니까 해부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꼭 말꼬리가 쫙 늘어난 것 같은 이러한 신경이 나와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 복부를 또 컨트롤하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 일을 못해서 이분이 민감성 대장염이 생겼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상핵은 우리 머리 뒤통수 부분에 있습니다. 머리 제일 꼭대기에 약간 뒤쪽으로, 중앙에서 약간 뒤쪽으로 있는데 아무튼 치료를 잘 마쳤고요. 제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분이 민감성 대장염을 일으키는 부분이고 마미신경이 허리 쪽으로 간 부분이고 척추신경이 분포된 곳이고 미상핵입니다. 치료 전에는 물론 다 막혀 있었습니다. 무엇으로? 염소독이 가득한 미상핵의 염증으로. 그래서 치료를 마치고 나니까 마미신경이 자기 역할을 잘 감당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마미신경 증후군에 의한 세사, 가는 실처럼 쫙 쏟아져 내리는 설사가 멎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마미신경의 디스트리뷰션 에리어입니다. 분포되어 있는 에리어. 그 다음에 척추신경 때문에 앞쪽에도 있네요. 그리고 뇌로 올라가서 미상핵 자체도 염소독이 완전히 다 세척이 되고 나면 지금 이제 세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상핵에 가득했던 염소가 완전히 몸에서 걸러지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생겼던 예민성 대장염과 또 이것을 걸르지 못해서 염증이 생긴 신장염이 다 제거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염소를 포함하지 않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수돗물을
정수에서 우리가 마시거나 또는 우리 탭 워터에는 이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물을 마신다 할지라도 정수물을 직접 그 정수기에서 뽑아서 마시는 것보다 정수물을 커다란 들통에 받으신 다음에 염소가 공기 중으로 스스로 증발해서 발산되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그 물을 디스트리뷰터에 집어넣어서 마시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수물을 마신다 할지라도 염소를 거르기 위해서 커다란 냄비나 또는 국솥 같은 데 물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그냥 공기 중에 놓아두면 또 공기 중에 있는 미생물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아주 미세하게 구멍이 뚫린 그러한 채나 가장 좋은 것은 플라스틱 랩을 덮으시고 물론 물에 닿으면 안 됩니다. 중심 부분에 요지로 이렇게 구멍을 뽕뽕뽕뽕뽕 뚫어 놓고 가장자리는 구멍을 뚫지 말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큰 부분은 필요 없고 커다란 들통이 있고 플라스틱 랩을 다 한 다음에 가운데만 요지로 뽕뽕뽕뽕뽕뽕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그 상태로 3시간 동안을 그냥 상온에 놓아두시면 염소가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그 물을 디스트리뷰터 여러분 그 물 얹어서 마시는 그런 그 물 디스펜서라고 해야 되나? 예, 그것을 월마트에도 있고 그 다음에 홈디포에도 있고 보통 한 3갤론을 또는 5갤론을 엎어서 이렇게 받아서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물을 마시고 그 물로 요리하시고 그 물로 밥도 하시고 그 물로 커피도 드시고 하면 염소가 우리 몸에 쌓일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환자분의 모든 증세를 유발한 그런 원인들을 찾아내었고 그 중에는 위험한 것들도 미리 찾아져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곧 봄이 오는데요. 우리 환자분 정말 2019년 더욱 건강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일이 형통하신 그런 2019년 남은 그 10달도 잘 지내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치료는 14주 후에 또 치료할 것이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잘 지내시고요. 늘 행복하고 건강하시기를 또 제가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